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2019년도 16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두 재화 XY만을 생산하는 경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x2 매트릭스 모형이죠. 각 재화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은 10단위씩 주어져 있고요.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때 X제 생산을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 생산량 한계 변환율을 구해라.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 이거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X제랑 Y제를 생산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전체 지금 노동의 투입량, 자본의 투입량이 얼마씩 있나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각 재화를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이 10단위씩 주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노동은 X에도 투입되고 Y에도 투입됩니다. 소문자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Y에도 투입되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곡선 나타내는 에즈워드 박스 할 때 박스의 크기가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K를 우리가 투입하는데요. 그것도 XY에다가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잘 돼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생산함수를 살짝 보시면은요.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어. 자, 근데 생산함수를 보시면 생산함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X제 생산하는 요거는 약간 뭐야 이게 완전 대체제 관계가 돼 있습니다. 자, X제에 투입한 노동과 X제에 투입한 자본 이렇게 합으로 돼 있네요. 여러분 이거 등량곡선이라 하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등량곡선. 살짝 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 있어? 우하향하는 직선이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QX라고 할게. 여기 X를 투입하고 K를 투입하고 노동을 투입합니다. 색깔 다르게 할까?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렇게 등량곡선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Y제는 어떻게 생산하는가 한번 볼까요? Y제는. 자, Y제는요. QY를 생산하는데 노동을 Y에 투입하고 자본을 Y에 투입합니다. 오케이? 이해돼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X랑 Y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등량곡선 형태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 이 콥더글라스 형태잖아. 콥더글라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는 형태가 되겠죠? 제가 좀 공간을 잘못 배치해서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Y를 하는데 노동을 Y에 투입하고 자본을 Y에 투입합니다. 모양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즈워드 박스 크기는 알고 있어요. 좋아요.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크기가 어떻게 생겼어? 이게 노동이 10개, 자본이 10개 하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색깔을 조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X를 생산할 땐 여기다가 잘 안 맞네. 여기다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Y는 저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최적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적 조건은 요게 어떻게 돼? MRTS가 LK가 Y 생산할 때 이거 어떻게 되죠? L분의 K지, L분의 K.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물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면 하점자 Y를 이렇게 써 주시긴 해야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 X를 생산할 때 MRTS LK를 투입하는데 얘는
얘는 1입니다. 자, 우리가 살짝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는 이쪽에서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이게 QX야, QX. 등량곡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로 표현하는 YJ에 대한 등량곡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물론 여기가 이제 YJ야, YJ. 오리진 Y. 그리고 여기는 오리진 X 이렇게 돼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X랑 Y를 같이 지금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 MRTS랑 얘가 같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을 때에서 이루어지니까 KY는 LY 요거랑 같게 되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보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가 될 거라는 것도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동과 L과 K의 투입량은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투입을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략 이제 에지워트 박스 그리고 무차별 곡선 형태, 뭐 등량 곡선의 형태 이렇게 봐가지고 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죠. 자, 한계 변환율이야. X제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Y제 얼마나 포기해야 되니? 뭐 그걸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살짝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L과 K의 투입량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 노동을 X에다가 얼마 투입하는가? 그리고 자본을 X에 얼마 투입하는가? 이렇게 해서 X가 만들어지는 거죠. 노동을 Y에 얼마나 투입하는가? 자본을 Y에 얼마나 투입하는가? 예, 그거에 따라서 아웃풋을 여기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X가 몇 개 생산되는가? Y가 몇 개 생산되는가?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네, 살짝 감을 익혀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 보시면 한계 변환율을 구하는 거잖아. X를 생산하기 위해서 Y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만약에 노동과 자본을 전부 다 X에만 투입했다 해볼게요. 지금 노동과 자본이 10개 있잖아. 이렇게 얘가 지금 보시면 노동에 대해서 X에만 10개 투입하고 자본도 10개 투입하고 YJ는 노동과 자본이 하나도 투입 안 한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저기다 볼게요. 여기다 10, 10, 빵, 빵 이렇게 된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10,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X제 생산량은 이거 더하기잖아. 더하기니까 20 이렇게 되고 Y는 하나도 투입을 안 했으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하나씩 빼가지고 Y제에 투입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취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9와 9 투입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9와 9. 그럼 18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X제가 18이 생산되고 Y제는 노동과 자본이 1, 1이잖아.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아닙니까? 1? 그렇지.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 제일 끝에 볼게. 제일 끝에. 제일 끝에. 만약에 점점점 다 계산해 보시고 노동과 자본에는 빵을 넣고 여기다가 10을 다 집어넣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제는 하나도 투입 안 했으니까 빵일 거고 Y제 모든 게 다 투입됐어. 이거 루트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루트 100 하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x제랑 y제를 생산한다 해봅시다. 여기가 qx, 여기가 qy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할게. 이렇게 배치했어. 그러니까 x제만 투입을 다 했어. 그럼 20방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20방. y제만 이렇게 다 노동과 자본을 열을 다 투입했어. 이렇게. x에만 다 넣고 그러면 이 극단적으로는 열, 10 이렇게 되니까 얘는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좀 안 맞났네. 이게 생산 가능 곡선 아니겠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된다고 살짝 이렇게 유추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산 가능 곡선 PPC Product Possibility Curve인데요.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그게 MRT 아니겠습니까? 요게 우리가 요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변환율 MRT X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의 비율이죠. X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Y는 얼마나 감소하니 해가지고 한계 비용의 비율인데 요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요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그치? X제 2개, 20개 할 때 Y제 10개 하니까 X제 2개 할 때 Y제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 얼마나 포기합니까? 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좀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보시죠. 사적재화와 공공재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A가 있는데요. 사적재랑 공공재 요걸 통해서 효용을 누리고 있어요. 사적재화는 4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공공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적재가 한 단위 필요하대요. 이 경제에서 한 단위의 공공재가 존재하고 A의 효용함수가 이거라면 우선 첫 번째 이 효용함수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효용 상황을 한번 살펴봐요. 효용함수가 X, Y의 곱으로 돼 있습니다. X제가 지금 사적재하고 Y제가 지금 공공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지금 이렇게 X, Y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MRS를 구할 수 있을 거야. MRS XY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계 대체율을 나타내서 X분의 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종합적 효율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그게 나와 있네. 지금 얘가 혼자 존재하는 상황인데 종합적 효율성은 요 MRS랑 여기 나와 있는 이게 MRS가 X제에 대한 사적제가 지금 기준입니다. 공공제가 아니라 수평축이 사적제니까 사적제에서 얻게 되는 X제의 한계 편익이야. 그래서 약간 X제의 한계 편익의 느낌으로 보세요. 근데 경제학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한계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 앞에 얘기했던 그거야. MRT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느낌이 뭐라고요? 그치? X제의 한계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공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적재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적재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를 하나 포기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얘기를 딱 봄과 동시에 여러분들께서는 MRT가 1이구나. 이게 느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되었을 때가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적재와 4단위를 현재 가지고 있어. 이 경제는 현재 한 단위의 공공재가 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예산 집합이라 할 수 있는 기회 집합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x라 하고 y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사적제화가 뭐야? 다시 이거 여기 x야 x. 공공재는 y를 한 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기 부전점으로 x를 4개 갖고 있고 공공재를 하나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여기 초기 부전점 이니셜 포인트 이렇게 할까요? 여기 하나, 여기 4개 이렇게 있어. 그럼 선택 가능한 상황은 어떻게 돼? 요거 이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효용 극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관계식에서 보시면 여기서 따라서 뭘 할 수 있어? y는 x일 때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효용이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니까 MRT가 되는 것이고 이게 혼자가 사회 전체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MRT라는 생산 가능 곡선이 그냥 예산선하고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 궤적을 지나가야 되는 거냐면 요 궤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찰 곡선을 그리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효용 함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딱 보면 그치? x랑 y랑 합쳐서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산선을 쓰게 되면 5는 x 플러스 y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두 개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나와 있잖아. 1대1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아지는 거니까 최적은 어떻게 되겠어? xy가 같을 때니까 2.5개 2.5개 아니겠습니까? x랑 y가 둘 다 2.5개 이렇게 될 때가 최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하시게 되면 2.5, 2.5 이렇게 될 거야. 2.5 여기 y의 최적, x의 최적 2.5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현재 이렇게 있는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경우에 A의 공공재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초기 부전점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차이만큼인 1.5만큼을 공공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지는 효용을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 최적 수준이 아니구나. 그래서 최적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재를 얼마나 더 공급해야 되냐. 물론 사용재를 이만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1.5만큼 포기하고 공공재를 1.5만큼 증가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고요. 다음 18번 볼까요? 자,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 두 가지 유형의 차가 거래되는 비대칭 정보화에서 역선택 얘기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있는데 좋은 품질의 차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렇게 절반 이렇게 있답니다. 얘가 이제 0.5의 비율로 돼 있고 얘도 0.5의 비율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매자의 지불 용의 금액과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매자, 물건을 사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얼마까지 시장에 가기 전에 아니면 가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속에 유보 가격이라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마음속에 생각을 할 겁니다. 맥스야. 지불 의사 금액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판매하는 사람은 willingness to accept. 나 이만큼은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나 이만큼은 받아야지 물건 팔겠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둘이 소비자는 자기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더 싼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고 생산자는 자기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면 둘 다 윈윈.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판매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동차 유형을 알고 있는데 구매자는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구매자는 여기다 위험에 대해서 그냥 중립적이다. 이렇게 해서 기대소득 뭐 이렇게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장에서 구매자가 차 유형을 모두 알 수 있는 경우와 다 알 수 있대.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에 각각의 두 유형의 중고차가 모두 거래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두 차 유형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구매자는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용의 금액이 판매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게 알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지. 구매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판매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아야지 거래가 이루어지겠지. 얘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둘 다 알 수 있을 때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100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800이 B보다 작아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요거 됐고. 여러분, 만약에 정보를 모르는 경우, 사실은 이제 요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정보를 모르니까 물건을 사는 구매자는 어떻게 합니까? 평균 가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기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가격을 기대 평균 가격이죠.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절반이 있잖아.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요만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의 확률로 가중치로 최대한 좋은 품질일 땐 A를 지불하려고 하고 더하기 2분의 1의 가중치로 800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나쁜 차에 대해서는, 똥차에 대해서는 800을 이렇게 지불하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두 똥차와 좋은 차가 다 레몬과 플럼이 모두 거래가 되려면 이 구매자가 지불하는 이 평균 가격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요거보다 판매자가 지불하려는 받고자 하는 가격보다 높아야 되겠지. 1000보다 커야 됩니다. 1000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얘가 물건을 내놓겠죠. 그리고 당연히 B보다도 커야 될 거야. 네,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A와 B 이렇게 되면 1300, 600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풀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역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를 보시면 비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독점 기업의 시장 수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량 한 단위당 25의 외부 공해 비용을 발생시킨대.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QM,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QS라고 할 때 QM과 QS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야. 이게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재정학이라는 거에서는 차선의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상태는 독점도 아니고 이 독점이잖아. 공해도 없는 경우가 제일 좋아. 이게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점도 없고 외부성도 없을 때가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인데 독점도 있고 공해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야, 그럼 좀 더 나은 플랜 B에 해당하는 차선의 선택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독점이면 우리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왜 비효율적입니까? 독점이면. 그치? 과소 생산되니까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과소 생산되잖아. 여러분, 생산에서 외부 공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왜 나쁩니까?
외부성을 내부화시키지 못하고 특히 네거티브한 나쁜 외부성 같은 경우는 과다 생산됩니다. 과대 생산돼.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최적 수준에서 과소 생산되는 독점으로 인한 효과와 최적 수준에서 네거티브한 외부성으로 과다 생산되는 부정적인 외부성의 효과가 이거 완전히 크기가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맞춥니다. 똑같게 되면 이 재미난 게 과다, 과소가 서로 상쇄되어 아주 최적의 효율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효율적인 상태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살짝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정보들을 좀 봐야 되니까 여기 수요 곡선 P는 100-Q 이렇게 돼 있어. 좀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자기 마음대로 되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Q 있고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오셨죠? 자, 우선 여기 먼저 볼게요. P는 100-Q. 네, 여기서 우리가 독점이기 때문에 MR이라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 가파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EQ 이렇게 됩니다. 자, 색깔을 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가 EQ 되니까 이게 맘대로 되네요. 이게 제 맘대로 안 되네요. 좋아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이렇게 색깔만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네요. 나름대로 그래도 잘 직선으로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비용과 관련한 얘기가 있어야지 MC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PMC야, PMC. 독점의 그 비용이니까. 미분하면 EQ입니다. EQ.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EQ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BMC.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독점일 때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게 여기서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독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돼요. MRMC가 만나는 여기가 독점일 때 생산량 이렇게 됩니다. 모노폴리일 때 생산량.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기업의 생산량이 이렇게 돼. 근데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요 PMC가 저기 보시면 다시 여기다가 EQ 이렇게 되는데 사회 전체적인 생산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사회 전체적인 생산량은 외부 비용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MC라고 할게요. SMC는 얘가 EQ 플러스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먼저 그래서 독점일 때 생산량을 살짝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에서 독점일 때 최적 생산량은 네. 우선 뭐 시장 전체는 신경 안 써도 돼. 얘가 지금 MR입니다. 그러니까 MR과 BMC가 같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MR과 PMC가 같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 MR 계산해 볼까요? 100-EQ. PMC는 어떻게? EQ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Q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EQ 넘어가면 4Q는 100 하니까 Q는 2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독점일 때 생산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거 말고 개별 기업의 이윤국대 생산량은 지금 25 이렇게 됐어.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점이 아닙니다. 이 점이 아니야. 외부성이 없으면 우리가 요 점이 사회적인 최적인데
이 점이 아니야. 왜요? 외부 비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 요거를 구합니다. 최적은 저기 나와 있는 SMC와 이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이걸 찾아야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SMC와 이 수요 곡선 먼저 쓸까요? 편익을 먼저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 그냥 P라고 쓸게요. SM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세요? 그럼 P가 어떻게 돼? 100-Q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Q 이렇게 되고 SMC 어떻게 됩니까? SMC 이거잖아. EQ 플러스 25 이렇게 됩니다. EQ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일리 넘어가면 3Q는 75 이렇게 돼서 Q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25 이렇게 됩니다. 그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SMC를 제가 아직 그리진 않았는데 SMC 이거 만나는 점이 얘가 25잖아. 여기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아, 망했죠. 조금 평행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이럴 때는 뭐 굵은 선을 가지고 쓰는 거죠.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여기가 되는 것이고 독점일 때 최적 수준이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소셜 최적 수준과 독점일 때 최적 수준이 독점일 때랑 같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재미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독점일 때 최적 생산량과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의 크기를 구하세요 하면은 빵이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이거 뭐 괜찮은 문제입니다. 뭐 다른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다음 20번 한번 같이 볼게요. 오, 문제가 과해 보입니다. 동일한 노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두 국가 A와 B가 유일한 생산 요소가 지금 노동입니다. 노동을 투입해 가지고 X제랑 Y제를 생산하고 있대요. 두 나라가 있네. A국이 있고 B국이 있습니다. 두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 바로 뭐야? 그치? 기회비용을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각국의 이득이 있는 경우에만 자국의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완전 특화. 완전 특화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형은 직선이기 때문에 완전 특화를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상대국과 교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에 따른 두 국가의 생산의 조합과 교역 후의 소비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표를 좀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 A국 한번 볼게요. A국. A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치, X제만 100개의 완전 특화하고 Y제는 아예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지금 하는 거야. 소비를 하는데 X제를 20개 줄였어. 그리고 Y제 20개를 얻었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X제가 마이너스 20개 줄어들면서 Y제가 플러스 20개 증가하니까 이 교육 조건 B와 지금 교육하는 거잖아. 그럼 교육 조건이 뭐야? X제 20개 주면서 Y제 20개를 얻었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여기 B국은 여기 보시면 Y제만 생산하고 있어. 100개 생산하고 있는데 쟤랑 교환을 해서 X제를 얘한테 줬나 보지. 그래서 80개로 줄었고 그 대신 X제 교환해서 플러스 20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교육 조건이 1대 1이군.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살짝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A국가만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A국가다라고 하면 A국가는 여기 X제라 그러고 여기 Y제라 할게. 지금 어떤 점을 선택했다고요? 이게 우하형은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아니라 교육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시 보세요.
A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A국은 X제만 100개 생산했어. 여기. 이해 가시죠? 그래서 A0라고 할게. 100개 생산했다가 저거 소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X제를 20개 포기했어. 그리고 Y제 20개를 얻게 됐습니다. 요거 숫자를 쓰면 어떻게 돼? 80이고 여기가 20 이렇게 돼서 여기가 A1이 교역 후에 소비 가능한 소비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0는 뭐냐면 완전 특화를 하게 된 겁니다. 교역 하기로 했을 때 후 생산점 그리고 A1은 이거 기본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잘 보세요. 교역 후 소비점 이렇게 되는 거야. 소비점. 네, 이해 가시죠? B국은 어떻게 돼? B국은 좀 작게 그릴게요. B국은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 이 교육 조건은 두 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1 똑같다니까? 근데 이제 B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점을 선택했냐면 여기 보시면 Y제만 100개 생산한 거야. 여기가 B0라 하고 그 다음 여기가 B1 해가지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살짝 상상을 해보시면 교육 조건에서 지금 여기 A국은 X제를 많이 생산해서 X제를 B국에게 수출해 준 거죠. 여기 잘 보시면 A국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제에 완전 특화했잖아. 그래서 X제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비교 우위가 있어서 우위를 지녀 완전 특화를 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완전 특화를 한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직선이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훨씬 더 이게 가파른 기울기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얘가 뭐냐면 얘가 이 녹색깔로 나타낸 게 A국의 도메스틱 가격이라니까 이게 느낌이 MRT 이해되십니까? XY야.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이거는 B국의 도메스틱 가격입니다. MRT, XY, B국 이렇게 되는 거야. A국이 훨씬 더 싸잖아, X제. 지금 이 관심사가 X제 가격이라는 게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부등호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가격, 요거 빨간 색깔이 월드 가격이야. 그래서 월드 가격에 맞춰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데 이 월드 가격이 요거보다 A국은 이게 더 완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점쯤 뭐 생산하고 있다가 완전 특화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효용이 증가하겠지.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뭐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니까 효용이 더 증가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있다가 여기 어디 선택 가능한 영역이 더 커지니까 효용이 둘 다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역 비율이 1대1로 교역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서 얘는 지금 얼마야? 1이지 1. 그러니까 이거는 X제 생산에 대한 한계 비용이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그러니까 A국이 X제 비교 우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게 살짝 그림이 떠올라야 돼. 물론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문제는 뭐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우선 가본 봅시다. X제 수량을 가로축에 놓을 때 아무 얘기 안 하면 뭐 X제를 가로축에 보통 놓고 그리긴 하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뭐라고요? 그냥 도메스틱 가격이잖아. MRT를 얘기하는 거야. XY 요거. 절대값은 A국이 B보다 크다? A국이 작지. 그래야지 X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반대로 작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가번 날아갑니다. 옳은 것만 고르세요. 아, 이게 하나밖에, 두 개밖에 안 되네. 다음, 나번 볼까요? 나번은 저렇게 교육 조건까지 필요 없고, B국은 X제 생산에, 여러분, B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 생산? 여기 보시면 B국은 뭐에 비교 우위가 있어? 여기요, 지금 Y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B국은 Y제 생산에 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얘기할 때는 특히 또 비교 우위가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특히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X제가 아닙니다. Y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래야죠. 나번 날라가야 되네. 그러니까 답은 뭐 다밖에 없네. 답은 뭐야? 사실 답원을 먼저 하면 되지. 교육 조건은 X제 한 단이랑 Y제 한 단이다. 이거지. 여기 보시면 X제를 20개 교환하면서 Y제 20개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1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하려면 달을 골라야 되는데 달을 보면 또 3개밖에 안 되잖아. 원래 이게 한 5개 정도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소고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 그냥 3개 다 체크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비교 우위 나타낸 거를 생산 가능 곡선에 그려서 요거 그림 여러분들 리카르도에 완전 특화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잘 좀 정리하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